안녕하십니까. 인문학살롱 유혜선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우리 일상을 잠궈버렸습니다. 코로나19가 알파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4차 변이는요, 인도 델타에 이어서 이번에는 페루 람다까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그죠? 이 람다는요, 치사율이 4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아, 정말 그 백신이 나와서 우리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우리들의 삶이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선 사람들을 피하는 태도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서로를 다 피해요. 정말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정다감했던 우리 이웃들과 친구들과 그리고 친지들과의 어떤 살가운 왕래나 또 정겨운 만남,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허그나 뭐 따뜻한 스킨십, 이건 정말 너무나 어색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해외 얘기를 하지만 뉴스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허무하게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산다는 것이 뭔가, 죽는다는 것이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맞이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이번 코로나는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이르게 하고, 또 하와이 같은데, 그죠? 그렇게 열망하던 부의 상징인 고급 아파트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또 다리가 끊어지고, 또 물난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고, 이게 무슨 난리일까요? 무슨 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도 아직은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조금 먼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무관심하고 하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같이 이 생과 죽음이 의미가 이렇게 일상처럼 흔하게 일어나는 환경에서는요, well dying, 그죠? 행복하게 생을 잘 살다가 마무리한다는 것이 대단한 행운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well dying 이제 그런 연구가 막 있는데요. 요즘 집에서 TV 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TV를 보다가 나는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는 유품정리사 김세별입니다 라는 분의 그 인터뷰와 그의 책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는 책을 이렇게 소개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이 책은요, 한 유품정리사가 이 세상을 떠난 이들의 뒷모습에서 발견한 그들의 삶의 흔적들, 그리고 떠난 이들이 세상에 남기고 간 마지막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은 기록인데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외면했던 우리 이웃들의 어떤 외로운 인생과 또 슬픈 우리들의 자화상처럼 이렇게 보여서 정말 가슴이 정말 울리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TV에 드라마를 보거나 또 우리 가족들 주변에 이제 친지들이 친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나보낼 때 이렇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보낸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편안하게 이별을 하는 사람이 1000명 중에 1명 주어질까 말까 하는 특별한 행운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지만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게 또는 많은 후회와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웰다잉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더 많이 이렇게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그 책 내용의 일부를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어도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너무나 많구나. 그죠?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죽음, 고독사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고독사.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 간의 단절. 고독사가 의미하는 것은 얼마나 그가 고독하게 죽었는가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고독하게 살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비워진 술병, 그 다음에 쓰레기 더미, 텅 빈 냉장고, 그 먼지 앉은 바다, 때로는 명품 의류와 버쩍거리는 이런 보석들도요, 이렇게 남아있어가지고 그들이 삶의 의지를 상실해요 했을 때 보여주는 그런 증거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이런 고독사는요, 젊은 1인 가구에서부터 또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외로운 노인들이 대부분 사망한 지 한 주 또는 몇 달 뒤에 발견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족들 간에 단절된 삶을 살았을까요, 그죠? 그리고 연고조차 찾지 못해서 이런 유품 정리사들이 가서 마지막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가족사, 이런 것들도 이제 아주 흔하게, 예, 이게 많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마음을 숨긴 채 외롭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유품 정리사가 주는 아름다운 마무리 7계명 7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쉬운 내용인데도 근데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면은 이런 것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7계명을 한번 볼까요? 첫째, 삶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쓸모없는 물건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정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우리 지난 시간에 가볍게 그리고 비우고 자유롭고 힘있게 살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세상에 상처받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먹고 사는 일에 치여서 삶의 의지를 놓았을 때는 게으름도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완전 쓰레기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떠나고 난 뒤에 자리가 아름다울수록 남겨진 사람들에게 슬픔이 좀 덜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직접 하기 힘든 말이 있으면은 글로서 적어보세요. 글로서 좀 남기세요. 일기처럼 조금씩 매일매일 글로 정리하다 보면은요, 자신의 생각도 정리가 되고 삶도 정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가 떠난 뒤에 상실의 고통에 빠져 있을 그런 어떤 힘들어할 사람들을 위한 작은 배려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물건은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품을 정리하다 보면은 장롱 아래나 베개 속, 액자 뒷면, 침대 밑에서 아주 귀중품이나 아주 뭐 서류들이나 현금들이 이렇게 발견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발견이 안 되면은요, 바로 쓰레기와 같이 이렇게 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가족들에게 병을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병을 숨긴다는 것이 이제 죄책감을, 짐을 덜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숨기는데요, 오히려 엄청난 죄책감을 남겨진 사람한테 준다는 것이죠. 혼자 사는 아버지가 하나뿐인 딸에게 짐이 될까봐 병을 숨긴 채 6개월을 버티다가 사망을 했는데, 떨어져 살다 보니까 사망 후 몇 달 뒤에 이렇게 발견이 돼서요, 이 가족들의 상실감과 죄책감은 이루다 말로 할 수가 없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가진 것은 충분히 사용하세요. 아끼다가 남 좋은 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고인은 어렵게 번 돈이 너무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고 자신은 고추장과 김치를 매일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드니까 돌연사를 하게 되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몇 년 만에 나타난 이런 자녀들이 그 돈만 쏙 챙기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쵸? 네. 그 다음에 누구 때문이 아닌 자신의 삶을 사세요. 뭐 5번하고 같은 이야기인데요. 죽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많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죠?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런 어떤 후회와 아쉬움이 남긴 채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기적이고 욕을 먹더라도, 그죠?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남을 돕느라고 나를 위해 살지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은 절대로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이 유품 정리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추억이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사랑했던 사람들과 추억을 남기는 것이다. 돈도 가져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재산도 가져갈 수도 없잖아요.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기억만을 가슴속에 담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보니까 우리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편지,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이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조금 요약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순간 병석에 누워서 지난 삶을 회상해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그죠?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 보조 장치에서 나오는 그 푸른빛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노라면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낀다.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내가 가져갈 도리가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로지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뿐이다. 내가 누구를 사랑했는가? 내가 너무 사랑에 인색하지 않았는가? 이런 걸 후회한다는 것이죠. 그죠? 현재 당신이 어떤 시점에 있더라도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이라는 무대에 막을 내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죠? 가족을 위한 사랑과 부부간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기히 여겨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돌보기 바란다. 이 유품 정리사의 책을 스티브 잡스가 총 정리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네, 이번 코로나는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철학자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우리 허무주의자는 되지 맙시다. 그죠?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그래도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예. 무엇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그렇다면 제가 쓴 책 나를 채우는 그림 인문학을 보면은요, 상처 입은 영혼을 어루만지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는 힘, 삶의 질곡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술의 혼을 불태웠던 예술가의 삶이 우리들을 위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죽음, 행복 때문에 흔들리거나 휘청거릴 때, 그때 제 책도 이렇게 한번 같이 보면서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